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워진 계절, 걸음을 천천히 낮추고 주변을 바라보면 늘 보던 길도 새롭게 느껴지죠.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런 발견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천천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미디어 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 제작자들이 만나서 서로의 지역을 소개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자 기획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 작년에 이어 성남 미디어 센터와 화성 미디어 센터의 도움으로 2025 화성남 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올해에는 화성 동탄 마을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남톡 1편의 진행을 맡은 라울림 김희경입니다. 먼저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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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먼저 궁금해할 각 팀의 구독자들을 위한 간단한 팀 소개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울림의 권수진입니다. 라울림은 라디오로 세상에 전하는 울림이라는 뜻이고요. 2013년 성남 시민제작단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성남에는 성미네라고 하는 성남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협의회가 있는데요. 저희는 11개 팀이 각각의 팀 활동뿐 아니라 함께 만드는 공동 프로젝트를 하면서 서로 도와가고 발전하는 마을미디어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 동탄마을 공동체 금미선입니다. 동탄 신도시, 그중에서도 일동탄 북광장에 그물꽃 카페라고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동탄마을 공동체는 그곳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팀입니다. 저희가 마을 라디오를 2023년에 시작했으니까요. 라울님처럼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그물코톡이라는 자체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고요. 화성 시민미디어 제작단 소속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라울림과 동탄 마을 공동체가 만나서 두 편의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오늘은 먼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동네 산책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아침 혹은 저녁에 걷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각 지역마다 시민들을 위해서 걷기 좋은 길들을 많이 준비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걷기 운동으로 위한 곳도 있고 또 뭐 제주 올레길처럼 경치를 즐기면서 걷는 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성남에는요, 성남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성남의 이곳 저곳을 테마별로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성남의 맨발 황토길과 이야기와 함께하는 걷기 여행 테마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화성도 테마별로 여러 산책길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지자체 주도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발굴한 조금은 특별한 길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함께 걷기 좋은 마을길 동탄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성은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예, 서해 쪽에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서해랑길 또는 황금해안길이라고도 불리는 그 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이름들만 들어도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먼저 성남의 맨발 황토길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요즘에 전국적으로 맨발 황토길이 곳곳에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흙 위를 맨발로 걷는 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연 치유의 한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황토는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체내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맨발로 흙을 밟으면은 발바닥에 혈점이 자극돼서 혈류가 원활해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뭐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파나 정전기 같이 요즘에 그런 자극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황토길 성남에 오시면 그 황토길 입구에 이런 효과와 효능 아니면 발바닥의 지압점 이런 걸 이렇게 큰 현판으로 만들어놔서 한번 읽어보시고 걷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런 현판들을 이렇게 보면 아 정말 뭔가 걷기도 전부터 막 좋아질 것 같죠.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이 황토길 성남에 몇 곳이나 조성이 돼 있나요? 네, 성남에 이런 맨발 황토길이 지금 11곳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뭐 중앙공원, 율동공원, 남한산성 이렇게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성남의 공원을 찾아오시면 맨발 황토길을 걸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곳은 일단 남한산성에 있는 곳 먼저 말씀드릴게요. 남한산성은 한 20분 정도만 가면 되는 약간 역사적인 유적지이기도 하고 굉장히 금방 산을 느끼실 수 있는 곳인데 요곳에 있는 황토길 이름이 숲속 자연빛을 담은 맨발 황토길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예쁘고 그다음에 입구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어디까지 일단 등산을 한 다음에 걷는 것은 아니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시기에도 무난한 코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길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210m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산 울창한 숲속이랑 같이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사 있는 곳에는 약간 계단처럼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곡이 있어서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황토길을 체험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격장, 벤치 이런 거 당연히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랑 같이 즐길 수 있는 숲속 놀이터 이런 것도 마련이 돼 있어서 가족들이 즐기기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쉬기도 좋고 걷는 동안 남한산성의 공기, 숲의 냄새, 그다음에 이런 자연을 친화적인 걸 물씬 느끼실 수 있는 황토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냥 말씀만 들으면 일반 그냥 공원들에 있는 근린 공원들에 있는 황토길하고는 조금 정말 차별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삼아서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군데 준비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는 가까이 바로 집 앞 같은 느낌으로 가실 수 있는 곳인데 위례 근린공원 황토길입니다. 여기는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서 접근하실 수 있는 곳이고 공원의 안쪽으로 내지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 수 있도록 3개의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걸어볼까? 이렇게 조금씩 버라이어티를 주시면서 걸어보실 수가 있고 이 코스에는 쿨링 포그라는 게 있어서 황토길이 좀 여러 사람이 걷다 보면 단단해지기도 하는데 좀 촉촉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황토 볼이 들어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흙이 아니라 약간 황토볼로 되어 있는 걸 걸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멀리 어디를 남한산성이 좀 가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멀리 간 공원은 아니지만 요 주변으로 숲속에 온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나무랑 풀들이 아주 많이 조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 창곡천이라는 개천이 있는데 그 물소리도 들으면서 걸으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소리와 함께 자연의 향기를 맡으면서 집 가까운 곳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산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녀온 분 블로그를 보니까 이제는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했잖아요. 알록달록 단풍에다가 또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단풍잎 같이 이렇게 밟으니까 기분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시민 건강을 위해서 조성한 황토길에 대한 소개를 들어봤고요. 이번엔 그럼 화성의 마을길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그 전에 성남에 굉장히 그 길들, 마을길들, 그 산책길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부러웠다거나 가고 싶은 곳이 딱 하나 생겼어요. 어디가? 계곡. 계곡이 있는 곳은 화성에는 사실 계곡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계곡이 굉장히 부럽고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화성에는 바다가 없어서 네, 그렇죠. 네, 이 바다를 갖고 품고 있는 화성이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 있는데 또 화성에는 계곡이 없군요. 찾아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저희 동탄길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동탄으로가 처음에 어떻게 됐느냐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동탄으로라는 길이 있거든요.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 우리가 실내에서 몇 명 이상 모일 수 없고 네.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운동할 수도 없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혼자 마스크 쓰고 공원을 아니면 동네를 한 바퀴씩 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 동탄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그중에 기존의 그 길들을 직접 걸으면서 이제 올레길처럼 13개의 코스를 한 번에 묶어 봤습니다. 예. 대부분 차가 없는 도로만 연결된다는 게 특징인데요. 1동탄은 주로 아파트 사이에 있는 마을길을 위주로 연결했고요. 2동탄은 4개의 하천을 따라 걷는 생태길이 있어요. 생태길. 발음이 별로 좋지 않게 자꾸 나오는데 생태길이 있습니다. 사실 도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연 생태 그대로를 만난다는 거는 거의 어렵잖아요. 그런데 동탄에 이런 환경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동탄의 하천들은 이제 그게 다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이 좋으면 그곳에서 물닭이라든지 아니면 흰뺨 검둥오리 가족들을 만날 수도 있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역사길인데요. 동탄이 신도시기 이전에 이제 반석산이나 청계공원, 호수공원 이 안에 역사 유적이 남아 있어요. 이제 신도시가 되기 전에 있었던 유적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적지를 거쳐서 가는 코스도 함께 포함시켜 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 길들을 주민들이 직접 다 발굴을 하셨다고 하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사는 여기에 우리 동네의 길들을 주민들이 직접 발굴했다. 네. 근데 이렇게 잘 발굴해 놓으셨는데 그럼 네.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알리는 그런 홍보로는 어떤 수단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홍보 마케팅처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했더니 밖에 나가서 함께 걸어요 하고 홍보를 막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다 막 했더니 정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걷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마을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였어요. 그게. 그래서 함께 걷기 축제 같은 그런 축제를 열었었고요. 그래서 그 13개 코스를 지도로 또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동탄으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은 두 번째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3년에 거쳐서 저희가 이 활동을 했거든요. 세 번째는 동탄 끌리는 대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책자가 2권이 나왔고요. 첫 번째 책자에서는 그 마을길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런 그러니까 마을길을 걸으면서 어떤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공동체라든지 이런 곳들을 그 책 안에 녹여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끌리는 대로라고 하는 곳에서는 과거에 그럼 신도시면은 그 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거에 이 곳에는 어떤 사람이 살았고 아니면 이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예전에 어떤 곳이었지? 학교였을까? 아니면 누구네 집이었을까? 아니면은 사실 묘였을까? 막 이런 궁금증들이 네, 생기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콜라보 이런 활동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행정에서도 저희 지도를 활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또 시도하려고 하고 네. 화성 전역에 마을길 이런 거를 또 만들고 조성하고 발굴하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마을길을 소개하는 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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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큰 일을 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동탄의로 그리고 끌리는 대로의 그 로자가 길로자를 쓰지 않으셨을까 네, 맞습니다. 싶은데 네. 네, 그런 식의 그 중의적인 의미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멋진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다시 성남 얘기로 돌아가 볼까 하는데요. 성남에는 또 다른 그 걷기 여행길이 있죠? 네. 성남에는 테마를 가지고 성남을 소개하는 걷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인 이상 모이셔서
무료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문화 해설사와 함께 성남을 산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가 있는 판교 워킹 투어라는 게 있는데요. 풍부한 녹지와 낮은 인구 밀도, 그다음에 뭐 자연과 첨단 기술 이런 거를 융복합한 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는 판교에서 그 판교 신도시를 소개하면서 건축물이라던가 자연의 조화를 돌아보실 수 있는 곳인데요. 판교 워킹 투어 인기 코스, 그다음에 도시를 알다, 도시에서 자연을 느끼다, 도시 속의 예술과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짜여진 코스가 있어서 선택하셔서 걸어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설이 있는 문화관광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문화관광해설사가 성남시의 문화유산 가치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설을 제공하고 있어요. 똑같이 5명 이상의 무료로 이게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뭐 남한산성, 율동공원 뭐 이렇게 유명한 공원뿐 아니라 뭐 둔촌 이집 묘역이라던가 천림산 봉수대 유적이라던가 네. 뭐 그다음에 판교 테크노밸리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곳들을 한 100분 내외 코스로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성남이랑 이 화성이랑은 다 그런 어떻게 보면 공통점 아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도심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뭐 분당 판교라든지 화성도 이제 동탄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 신도시들이 개발이 되면서 맞습니다. 네, 그 전에 정말 그 과거의 유적들 그리고 지금 현재 달라진 모습들 이런 곳들을 이어서 이렇게 걷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생겨나 있는 것 같아서 묘하게 또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동탄에 이제 이 마을길 외에도 또 네. 이번에 소개해 주실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아까 바다 네네. 얘기하셨었잖아요. 예, 저 바닷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환상적인 힐링 코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화성은 사실 간척지까지 포함하면 경기도 31개 시군구가 있잖아요. 예, 그중에 두 번째로 넓은 지자체예요. 성남보다 네, 네. 꽤 크죠. 성남에 아마 한 6배 정도 될 거라고 와. 보거든요. 예, 올해 초에는 인구 100만의 특례시가 됐지만 도시와 농촌 그리고 어촌까지 모두 있는 복합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도 맞아요. 하죠. 네. 네, 앞에서 저희가 동쪽 끝에 있는 신도시 마을길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서쪽 해안가의 산책길을 소개할까 해요. 아마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부터 인천 강화도까지 쭉 서해안 전체를 따라서 걷는 길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모르시죠? 네. 서해랑길이라고 합니다. 아, 네. 서해랑길. 네. 그 중에 화성 구간에 있는 서해랑 87코스와 88코스가 있어요. 네. 네, 그 중에 저는 88코스를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곳을 제가 좀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왜 좋아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환상적인 힐링 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너무 아름다워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서 추천드리고요. 사실 예전에 서해안에는 해안 철책선 때문에 바다 풍경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철책선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2018년도부터 국방부와 협력해서 22년도에 화성시의 해안 철책선이 모두 철거가 됐습니다. 아, 네. 지금 가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네, 한눈에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화성시의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서해랑 88코스를 화성시에서는 따로 이름을 또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냐면 네. 황금 해안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아, 황금 해안길이면은 낙조가 아름다운가요? 아, 당연히. 네, 오. 맞습니다. 역시 센스가 있으십니다. 네. 이 코스는 백미항에서부터 출발해서요. 궁평항까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걷는 코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상의 모든 고민을 다 떨쳐버릴 만큼 황홀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아,
왠지 그곳에 가면 영화 한 편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한 폭의 그림 같이 완전 달라지는데 사실 이 코스의 백미는 궁평 오솔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 바닷가에 100년 된 소나무 숲을 거닐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 속의 한 장면,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영화 한 편 찍으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화성과 성남, 성남과 화성의 개성 넘치는 산책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방송 함께 하신 소감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오랜만에 라울림에서 이제 다른 음. 팀이랑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뭐 성남이 아닌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뭐랄까 새롭고 즐거웠는데 들으면서 약간 처음에 이제 그 마을길 얘기하실 때 저희는 사실 시에서 조성해준 길을 걸어 다닌다였다면 여기서 마을길을 이렇게 개발하시고 이게 뭐랄까 마을 정말 팀 이름처럼 마을 공동체로서 내지는 마을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그걸 만들어내신 거를 들으니까 약간 되게 부럽기도 하고 약간 난 뭐 되게 좀 활동 같은 거 안 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지나갔던 익숙했는데 그냥 지나갔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같이 나눌 수 있을까도 같이 고민하셨던 것 같아서 그런 지점이 마을 활동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동탄마을 공동체를 먼저 성남까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성남팀과 연합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색다른 기분이에요. 매번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아니면 화성 지역에 있는 팀들끼리만 거의 활동을 했었거든요. 타 지역 분들하고는 처음으로 연합해서 해보는데요. 아는 만큼 애정도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두 지역의 산책길을 알게 돼서 서로 그만큼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가까워진 느낌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눠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나누고 다음 시간에 기약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 우리 지역을 다시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만남과 이야기들이 도시를 더 따뜻하게 또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힘이 될 테니까요.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공감의 시간, 다음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라울림 김희경이었습니다. 화성남톡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